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이야기 한국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SA, 정선아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세계 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쌤, 왜 조선왕조실록이 이 주제 가운데 제일 좋으신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역사를 지금 10수년째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 역사가 뭡니까?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해요. 역사는 기록이야. 기록이란다. 역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기를 잘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삶을 기록해. 일기도 쓰고 다이어리도 쓰고, 그래, 끌적끌적 포스트잇에 뭐래도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바로 그 사람이 역사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기록문화유산의 결정체이자 정수이자 하이라이트이자 어떤 표현 딴 것도 없나요? 하여간 이런 모든 표현의 정말 결정판이 저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흥분 상태로 저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왕조의 실록이에요. 그러면 조선왕조의 역사를 담은 책이구나. 그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인데 조선왕조실록의 개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선 태조 이성계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임금의 472년간의 기록을 역사 순서대로 연월일에 따라서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책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고종과 순종실록은 있는데 왜 여기에 포함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이라는 것이 그 국왕의 사후에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물론 있고 존재하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할 때는 이 25대 임금의 472년간의 기록을 얘기를 합니다. 1893권 888책이고요. 국보일 뿐만 아니라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지, 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의 의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선왕조실록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록은요, 태조실록이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는 그날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즉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을 담은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역사가라고 하는 사관, 즉 기록자가 계속 적었다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이러한 사관들이 쭉 기록한 모든 기록물들을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죄다 다시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개념입니다. 조선의 왕은요, 원칙적으로는요, 사관이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늘 기록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극에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저기 신하들과 왕이 정말 막 회의하고 그러는 양옆으로 앉아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장면들 보면 저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관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공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왕의 모든 것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적습니다. 이렇게 내 이야기에, 그 다음에 내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을 적는 그 사관이 있는 상황에서 왕은 모든 언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록에 보면 한 번은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가는데 사관이 또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놀러 가는 것이니 이것은 올 필요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은 옷을 바꿔 입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왕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워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실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나를 불러서 지우라고 했다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실록은요, 정말 공정하고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왕이 내가 쓴 이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왕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때 실록 좀 가지고 와봐. 우리 할아버지 때 실록 좀 보고 싶거든? 하면서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 실록을 열람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역사가가, 어떤 사관이 공정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조선은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우리 아빠 때 실록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실록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실제로 이 조선왕조 실록을 열람한 임금은 연산군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연산군도 실록을 죄다 본 것이 아니라 그 실록의 재료가 되는 그 사관이 적은 사초의 한 페이지 정도를 본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이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하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관이 적은 것을 역시 공정하게 현재의 국왕이 검열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군이라고 얘기하는 연산군조차 이런 말을 남겨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오로지 하나, 역사를 기록하는 저들, 사관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하면서 밝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조선왕조 실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중국 황제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실록을 보면서요, 야, 이거 지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뭐 감히 우리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니? 라고 했던 기록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은요, 그런 기록 자체가 없고요. 왕이 열람하고자 하면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 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추앙하는 세종조차도 실록을 보고 싶어하고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은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실록을 만드는 실록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관들이 적은 기록물, 사초를 모아서 실록이란 것을 편찬하게 됩니다. 편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궁궐에 기껏 보관했는데 전쟁이 나서 예를 들어 불타버린다. 끔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요, 이 실록을 적어서 혹은 실록을 편찬해서 인쇄해서 이것을 여러 부 찍어낸 다음에 안전한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어디에 보관을 했느냐? 당연히 궁궐안 춘추관에다가 내사고라고 해서 보관을 했고요. 처음에는요, 충주, 전주, 뭐 이런 여러 지역에다가 이것을 나눠서 보관했어요. 심지어 중종 때는요, 비둘기를 잡다가 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해 놓은 사고가 완전히 홀다닥 불에 타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임진왜란 때는요, 4군데의 사고 중에 전주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전주 사고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안의와 손홍록이라고 하는 선비 2분이 전주에 있는 이 조선왕조 실록을 죄다 가족들을 동원해서 어디로 옮겼느냐? 전쟁 중에 내장산으로 옮겨서 이거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더욱더 안전하고 후미진 산속 깊은 곳으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오대산, 태백산, 정족산 이런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실록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이 실록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환수돼서 규장각에 환수된 그 오대산본이 남아있고요. 북한에는요. 태백산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나라에서 이 북한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것을 열심히 해석을 하고 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누구나 편안하게 한글로 검색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지금 나라에서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 go.kr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실록.history.go.kr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또 원문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 한국사가 끝나고 나면 검색창을 열어서 조선왕조실록을 쳐보고 이 실록 사이트에 가서 내 이름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조선왕조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인물, 이순신, 장금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다 뜹니다. 심지어 대장금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의녀 장금이에게 병을 고친 그 공을 치하하면서 어떤 선물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짐승을 쳐봐도 됩니다. 코끼리. 낙타 이런 걸 쳐봐도 나오고요. 천재지변 쳐봐도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접해보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이 조선왕조실록이 재밌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의 저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한국사가 끝나는 그 순간 나는 정조가 궁금해. 나는 정조가 죽은 그 날의 역사가 궁금해. 나는 진짜로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아볼래. 나는 이순신의 마지막 노량해전을 검색할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이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타임캡슐 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섬과 같은 조선왕조실록의 매력을 지금 바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28번째 시간 정선아였습니다.